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진행된 뇌 영상 촬영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자수성가한 억만장자들과 만성적인 빈곤을 겪는 사람들의 뇌를 MRI로 촬영해 비교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자들이 머리가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IQ가 높거나 계산이 빠를 것이라고요. 하지만 연구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능의 차이는 미미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뇌의 연료에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뇌는 마치 마약 중독자처럼 도파민 수용체가 망가져 있었고, 부자들의 뇌는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 시스템이 고도로 발달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가난한 사람의 뇌는 지금 당장의 쾌락에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부자의 뇌는 미래의 보상을 위해 고통을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버드 연구진은 이를 두고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가난은 단순한 경제적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뇌가 단기 보상에 중독된 생물학적 상태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왜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인지, 그리고 어떻게 뇌의 회로를 뜯어고쳐서 부의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지 12가지 과학적 원리로 완벽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가난한 뇌는 팝콘 브레인이다. 워싱턴 대학교 데이비드 레비 교수는 현대인의 뇌를 팝콘 브레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팝콘이 튀어오르듯 크고 자극적인 것에만 반응하고 잔잔하고 지루한 일상에는 무감각해진 뇌를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스마트폰 사용 패턴을 보면 숏폼, 자극적인 뉴스, 게임, 쇼핑 앱에 하루 평균 4시간 이상을 씁니다. 이때 뇌의 측좌액에서는 도파민이 폭발합니다. 문제는 이 도파민이 노력 없는 보상이라는 점입니다. 노력 없이 얻은 도파민은 뇌를 게으르게 만듭니다. 뇌는 에너지를 아끼려는 본능이 있어서 클릭 한 번이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왜 힘들게 책을 읽어? 라고 계속 유혹합니다. 결국 팝콘 브레인이 되면 진득하게 생각하는 힘, 즉 사고력이 0에 수렴하게 됩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둘째, 부자의 뇌는 CEO가 깨어있다. 우리 뇌에는 CEO 역할을 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이마 안쪽에 있는 전전두엽입니다. 이곳은 본능을 억제하고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예측합니다. 부자들의 뇌를 찍어보면 이 전전두엽의 두께가 일반인보다 훨씬 두껍습니다. 워렌 버핏이 남들이 다 파는 폭락장에서 주식을 사 모을 수 있는 이유는 배짱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전전두엽이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가난한 뇌는 CEO가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시키는 대로, 즉 본능이 시키는 대로 행동합니다. 배고파? 먹어. 사고 싶어? 사. 하기 싫어? 밀어. CEO가 없는 회사가 망하듯 전전두엽이 꺼진 인생은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결핍의 터널이 지능을 떨어뜨린다. 프린스턴 대학의 엘다 샤퍼 교수는 가난 자체가 지능을 떨어뜨린다는 충격적인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돈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의 뇌는 마치 터널 속에 갇힌 것처럼 시야가 좁아지는 터널링 현상을 겪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에서는 IQ가 무려 13점이나 하락했습니다. 이는 하룻밤을 꼬박 세운 것과 같은 지능 저하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멍청해서 가난한 게 아닙니다. 뇌가 생존과 결핍에 모든 에너지를 쏟느라 정작 돈을 벌어야 할 창의적 사고를 할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빈곤에서 탈출하려면 무작정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뇌의 대역폭을 확보하는 휴식이 먼저 필요합니다. 넷째, 부자는 도파민의 방향을 바꾼 사람이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도파민을 즐기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도파민의 출처를 바꾼 사람들입니다. 일반인은 소비할 때 도파민이 나옵니다. 맛있는 걸 먹고 명품을 사고 여행을 갈 때 행복해하죠.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생산하고 성장할 때 도파민이 나옵니다. 사업 아이템을 기획하고 자산이 늘어나고 문제가 해결될 때 뇌에서 엄청난 쾌락을 느낍니다. 일론 머스크는 주 100시간을 일하면서도 번아웃이 오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일이 곧 최고급 도파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언제 반응합니까?
돈을 쓸 때입니까? 아니면 돈을 벌 궁리를 할 때입니까? 그 차이가 10년 뒤의 통장 잔고를 결정합니다. 다섯째, 메타인지, 뇌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능력. 상위 0.1% 부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메타인지가 극도로 발달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자신을 객관화하는 능력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뇌는 자기 합리화에 능숙합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 하자.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뇌가 만드는 핑계에 그대로 속아 넘어갑니다. 하지만 부자의 뇌는 또 하나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귀찮아하고 있네? 이건 뇌의 본능일 뿐이야. 지금 내가 감정적으로 흥분했네? 판단을 미루자. 자신의 뇌 상태를 제3자처럼 관찰하고 수정하는 능력.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는 결국 메타인지를 통해 뇌의 주인이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여섯째, 습관은 고속도로를 깐다. 뇌과학에는 미엘린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신경세포를 감싸는 막인데 이게 두꺼울수록 신경신호 전달 속도가 빨라집니다. 특정 행동을 반복하면 미엘린이 두꺼워지면서 뇌 속에 초고속 정보 고속도로가 뚫립니다. 이게 바로 습관입니다. 부자들은 독서, 운동, 재테크 공부에 이미 8차선 고속도로를 뚫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력 없이도 자동으로 그 행동을 합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유튜브 시청, 늦잠, 폭식에 고속도로가 뚫려 있습니다. 이 도로를 폐쇄하고 새로운 길을 닦는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평생 그 도로 위를 뱅뱅 돌게 됩니다. 일곱째, 도파민 디톡스, 뇌를 리셋하라. 망가진 뇌를 고치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방법은 실리콘밸리에서 유행하는 도파민 단식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스마트폰, TV, 인터넷, 게임, 자극적인 음식, 음악 등 뇌를 흥분시키는 모든 자극을 차단하는 겁니다. 오로지 물 마시기, 걷기, 명상, 글쓰기만 허용됩니다. 처음엔 뇌가 비명을 지르며 지루에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루함의 정점을 찍고 나면 놀랍게도 뇌의 도파민 수용체가 리셋됩니다. 평소엔 거들떠보지도 않던 책이 재미있어지고 작은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게 됩니다. 부자의 뇌로 갈아타는 가장 확실한 환승 티켓입니다. 여덟째, 환경이 뇌를 조종한다. 우리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타인의 행동을 보기만 해도 내가 직접 하는 것처럼 뇌가 똑같이 반응하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주변 5명의 평균이 내 미래다라는 말은 과학입니다. 주변에 매일 불평하고 술 마시고 남 탓하는 사람만 있다면 여러분의 거울 뉴런은 그 패배자의 뇌 구조를 그대로 복사합니다. 반대로 열정적이고 성취지향적인 사람 곁에 있으면 여러분의 뇌는 그들의 사고방식을 자동으로 모방합니다. 부자들이 길을 쓰고 좋은 동네, 좋은 모임에 가려는 이유는 허세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뇌를 성공한 뇌들에 노출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아홉째,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관리하라. 가난한 사람의 뇌는 만성적인 염증 상태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뇌세포,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막는 유일한 해독제는 운동과 수면입니다. 하버드 의대 존 레이티 교수는 운동은 뇌에 꽂는 영양주사라고 말했습니다. 숨이 찰 정도의 유산소 운동은 코르티솔 수치를 즉각적으로 낮추고 BDNF라는 뇌신경 영양인자를 생성해 뇌세포를 재생시킵니다. 부자들 중 뚱뚱하고 게으른 사람이 드문 이유는 그들이 운동 없이는 뇌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가난해서 운동을 못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안 해서 뇌가 가난해지는 겁니다. 열째, 뇌의 검색 엔진 RAS를 켜라. 뇌에는 망상활성계라고 불리는 RAS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뇌의 필터링 시스템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만 의식으로 통과시킵니다. 여러분이 빨간색 차를 사기로 마음먹으면 갑자기 거리의 모든 빨간 차가 눈에 들어오는 원리입니다. 부자들은 이 RAS에 명확한 목표를 입력해둡니다. 나는 올해 10억을 번다. 이렇게 입력된 뇌는 일상의 수많은 정보 중에서 돈이 되는 정보, 사업 기회,
도와줄 사람만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반면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입력한 뇌는 세상에서 실패할 이유, 경제 위기, 안 되는 핑계만 수집합니다. 여러분의 RAS에는 지금 무엇이 검색어로 입력되어 있습니까? 11번째, 신경가소성, 당신은 변할 수 있다. 과거의 뇌과학은 어른이 되면 뇌 성장이 멈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최신 뇌과학의 정설은 신경가소성입니다. 나이가 80이라도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행동을 하면 뇌의 신경회로는 물리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런던의 택시 기사들은 복잡한 길을 외우느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일반인보다 훨씬 컸습니다. 후천적인 노력으로 뇌 구조를 바꾼 겁니다. 즉, 지금 당신의 뇌가 가난한 뇌라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다른 행동을 반복하면 당신의 뇌는 물리적으로 부자의 뇌로 재설계됩니다. 12번째, 결론, 정체성을 바꿔라.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정체성입니다. 제임스 클리어의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도 말하듯 행동을 바꾸려면 믿음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 나는 비흡연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뇌의 작동 방식이 다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 통장에 돈이 안 들어왔을 뿐 이미 부자인 사람이라고 믿으십시오.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부자라고 믿고 행동할 때 뇌는 그 믿음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전전두엽 RAS, 거울 뉴런, 도파민 시스템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가난은 주머니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뇌 속에 도파민이 고장난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12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즉각적인 쾌락을 끊고 지루함을 견디고 전두엽을 깨우십시오. 그 지루한 반복의 끝에서 뇌는 여러분에게 경제적 자유라는 최고의 보상을 선물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소비하고 있습니까? 생산하고 있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뇌를 성장시키는 가장 쉬운 습관입니다.